안녕하세요. 아빠가 알려주는 일기 쓰기 비법,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글감은 하루에 한 가지 써요 라면서 예쁜 그림이 하나 있네요. 오늘은 여태까지는 글감을 잡는 방법, 예를 들면은 글감을 그전에는 한 일만 가지고 잡았다면은 우리 공부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된 거 있죠? 눈을 이용해서 본 거, 자, 코를 이용해서 냄새 맡은 거, 또 먹은 거, 또 뭐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글감을 잡는다면 훨씬 더 쉽게 글감을 찾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글감을 잡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다음 문구류 중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연필, 2번 연필, 볼펜, 사인펜, 샤프, 색연필.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머리에 그림이 잘 그려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연필 딱 한 개입니다. 단순하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금방 떠오르죠. 그러나 2번은 문구류가 5가지죠. 많으니까 외우기 힘들죠. 연필을 머리에 떠올린 다음 볼펜을 생각하려 하면 연필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정이 이런데 그 다음에 있는 사인펜, 샤프, 색연필을 떠올리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기의 글감도 한 개만 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연필 한 개를 떠올리는 것이 더 쉽듯이 하루의 이야기도 한 가지만 쓴다면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하루에 글감은 한 가지만 쓰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글감은 하루에 한 가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오늘은 문제가 좀 많네요. 문제입니다. 여기 밑에 일기가 있는데요. 요 일기의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중 어떤 것일까요?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있는 현장학습. 현장 체험 학습이 있는 날이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선생님이 유진 민속박물관으로 간다고 했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드디어 박물관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니까 엄청나게 더웠다. 으악, 너무 더워. 내가 말했다.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 조용했다. 들어간 뒤에도 등이 땀 범벅이었다. 선생님의 안내 말씀을 듣고 강정 만들기 체험을 했다. 옛날에 농사 짓는 모습이 그려진 종이에 색칠도 했다. 곧 점심시간이 되었다. 맛있을까? 윤철이에게 말했다. 엄청 맛있겠지. 윤철이가 말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흥도 갔다. 놀다가 더워서 쉬려고 다시 내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죽은 아기 새도 보았다. 너무 불쌍했다. 일정이 끝나고 모두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 도착해서는 바로 인사하고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4학년 소풍 때는 강정 만들기 체험을 한 번 더 해보았으면 좋겠다. 여기 기역부터 시호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지은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니은입니다. 선생님의 안내 말씀을 듣고 강정 만들기 체험을 했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제목을 보세요. 지은이는요, 재미있는 현장 체험 학습이니까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기억을 보면은 버스를 타고 박물관에 도착한 거, 이거는 뭐 체험 학습 재미있지 않죠?
그 다음에 니은은 강정 만들기 체험이고, 디귿은 옛날에 농사 짓는 모습이 그려진 종이에 색칠하는 거. 요거는 좀 재미있겠네요. 그거는 현장 체험 학습 중에 재미있는 일에 속하겠죠. 점심 먹는 거는 뭐 맨날 집에서 먹는 거니까 재미있는 거는 아니겠죠. 미음 보시면은 버스 타고 놀다가 소능에 갔으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소능인데 소능에서 논 건데 현장 체험 학습의 중심 부분은 아니겠죠. 중심 부분은 그 유진 민속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니은 아니면 디귿 요것이 중심 글감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런데 왜 니은을 정답으로 정했냐면요. 제목이 현장 체험, 재미있는 현장 체험 학습이기도 하고, 맨 마지막 부분은 이건 글감이 아니고 생각이죠. 4학년 소풍 때는 강정 만들기 체험을 한 번 더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현장 체험 학습 중에서도 강정 만들기가 제일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에요. 근데 이렇게 글감을 많이 사용하니까 지은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죠. 이래서 글감을 하루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글감을 많이 사용하면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주의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글감을 여러 개 쓰면 지은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글감 하나만 정하도록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강정 만들기 그거 하나만 정해서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깨달음도 함께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일기를 다음과 같이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재미있는 현장 체험 학습. 현장 체험 학습이 있는 날이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선생님이 유진 민속박물관으로 간다고 했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드디어 박물관에 도착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강정 만들기 체험을 했다. 4학년 소풍 때는 강정 만들기 체험을 한 번 더 해보았으면 좋겠다. 요렇게 쓰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왕창 늘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안내 말씀이 어땠는지 강정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강정을 뭐 처음엔 뭐 재료를 준비하고 뭐 그다음에 강정이 그 과자 아닌가요? 과자? 그 과자를 또 준비하고 거기다가 꿀 타는 거죠. 꿀 바르는 거죠. 그런 순서대로 강정 만들기를 하는 그 순서를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쓰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다 쓴 다음에는요, 요 과정을 고치기 전, 고친 뒤 요 두 일기를 비교해 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여기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은 분량은 많지만은 쓸 말은 사실 별로 없어요. 보통 아이들이 일기 쓸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쭉 쓰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 골라가지고 일기를 쓰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 선생님의 안내 말씀을 듣고 강정 만들기 체험을 유진박물관에서 한 것, 그 유진 민속박물관에서 한 것, 재미있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더 좋습니다. 보시면은 재미있는 현장 체험 학습, 뭐가 재미있었나? 강정 만들기가 재미있었구나. 딴 게 오히려 없으니까 글을 읽는데 방해를 받지 않죠. 그 다음에 느낀 점, 강정 만들기 체험을 4학년 때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네요. 오늘은 글감은 하루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